자, 73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원회. 이원회가 우리 지적 파트에서 이원회가 3개가 나와. 자, 그러면 전 시간에 배웠던 뭐가 나와요? 요거죠. 자, 위에다 써봐요. 자, 측정 변경 이원회라는 게 있어요. 자, 측정 변경 이원회는 뭐예요? 그러면 자, 이원회니까 뭐예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자,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간이야. 자, 그러면 자, 측정 변경은 늘 있는 게 아니라 가끔가다 있어. 그래서 읽어봐요. 비상설 기간이야. 그러면 측정 변경 이원회는 그러면 초성 우리가 봐봐요. 자, 초성이 만약에 국합성이다 그러면 초성이 어디예요? 요거죠. 기억이잖아. 그러면 측정 변경 이원회는 뭐예요? 초성이 뭐예요? 치읓이죠. 치읓이죠. 주로 치읓과 관련된 업무를 해. 자, 측정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청산금에 관한 사항. 외울 것도 없어. 외울 것도 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측정 변경 이원회는 그러면 심의 의결 기간이며 읽어봐요. 비상설 기간이다. 자, 이번에는 지적위원회가 있어요. 지적위원회. 자, 지적위원회는 2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시도야. 시도. 자, 시도 밑에 뭐예요? 이거는 지방지적위원회야. 이원회. 자, 요거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장관 밑에 국토교통부에 뭐예요? 요거는 중앙지적위원회야. 중앙지적위원회. 자, 근데 이제 요걸 알아야 이제 뭐예요? 자, 시도 밑에는 뭘 두죠? 지방지적위원회.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적부 심사만. 그러면 중앙지적위는 뭘까요? 적부 재심사 등 거죠. 자, 그러면 지적위원회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심의 의결 기간이야. 똑같아. 위원회는 심의 의결 기간이다. 심의 의결 기간이다. 자, 지적위원회는 그럼 상설일까요? 비상설일까요? 우리 청량과 관련돼서는 상설 기간이야. 늘 우리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차이점은 뭐예요? 요거는 상설이에요, 비상설이에요? 비상설. 요거는 상설 기간이야. 자, 그러면 제가 할 일은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더 이상 해줄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문제 올 때 봐봐요. 여기 봐봐요. 적부 심사예요, 심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사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지방, 시도, 그렇죠. 시도. 자, 그러면 적부 여기 뭐가 있죠? 재심사 등이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재심사 그러면 중앙, 국토교통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딱 정리를 해놓으라고. 그러면 사실 그러면 요 문제와 관련돼서 올해 또 출제 예상이 되니까 잡아둬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봐요. 자,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와 지적기술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어때? X. 요거는 적부 뭐예요? 심사만. 요거는 적부 재심사 등. 그렇죠. 그러니까 재심사 나오면 항상 앞을 확인해. 앞을 확인해요. 그러면 적부 심사만 그러면 앞을 확인해요. 지방, 시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 변수를 해봐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수입 인지라는 게 있고, 과거에는 많이 출제됐는데, 수입 증지가 돼 있어. 자, 증지. 수입 인지는 뭐예요? 국세죠. 그럼 얘가 나오면 인지가 나와야 돼. 얘가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증지. 그렇죠. 그러면 인지와 증지는 뭐예요? 지방세예요. 그러면 요거는 지방세, 요거는 국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맞춰놔야 돼, 눈높이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읽어봐요. 간보, 공보, 차이점. 강보는 국가가 공지하는데, 여기는. 공보는 뭐예요? 지방.
자, 서울시장은 그러면 지자체죠. 간보예요, 공보예요? 공보가 되죠, 공보. 공보지라고 그래. 자, 여기 국가가 나오면 뭐예요? 간보. 뭐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보지.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이런 걸 우리가 눈높이를 맞춰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제 다 됐어. 없어? 그러면 이제 자기가 포인트 잡아서 봐봐서 이제 어떻게 에워 들어갈 건가 그걸 우리가 잡아놔야 돼. 그러면 이제 이걸 딱 정리해 놨으니까 자, 첫 줄에 한번 가보자. 지적중량에 대한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를 위해서 재심사 줄잖아요. 그럼 툭 치고 국토교통부 중앙 잘라요. 자, 지적정량 적부심사, 심사 동그라미. 그러면 툭 치면 시도로 가야죠. 그래서 지방지적위원회. 요걸 딱 세 개를 잡아야 돼. 지금 요걸 입체화시켜 놓은 거예요. 잡으면 시도 그러면 어디? 지방, 적부, 심사만. 그러면 국토교통부, 그러면 중앙, 뭐예요? 적부, 재심사 등. 이렇게 이제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두시고. 자, 그러면 1번에 중앙지적위원회, 중앙 동그라미. 자,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이 제예요. 포함이냐 제냐, 그거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 제한, 이름 틀려요. 몇 인 이상? 5인명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줄쳐놓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적적변경위원회는 비상설이죠. 이거는 상설이죠. 그러면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위원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거기다 줄쳐놔요. 자, 국토교통부 담당 뭐가 나오죠? 국장. 그래서 제가 뭐 지적 파트에서는 국장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요게 헷갈리니까. 그래서 봐봐요. 우리 공법에서는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고상급관청이죠. 그래서 공법에서는 국장 그러잖아. 그럼 국장 외우다가 이게 헷갈리거든. 그러면 좀 길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이제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부위원장 그러면 담당 뭐가 되죠? 가장, 그렇죠. 가장이 돼. 부장이면 어떻고 가장이면 어때? 시험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은 제외 동그라미. 자, 그럼 봐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제인지를 한번 봐봐요. 자, 뭐 위원장은 담당 국장이죠. 국장이 10년 재직했어. 그러면 위원장 임기가 몇 년? 10년이라는 거야. 내가 담당 과장으로 20년 재직했어. 20년. 그러면 부위원장이 몇 년이? 20년이야.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은 뭐에 임기가 있어? 없어. 그래서 포함하여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몇 년이다? 2년. 그러니까 포인트가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은 뭐예요? 재직 기간이 임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몇 년으로 한다? 2년.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없고요. 출제될 만한 게 없고. 자, 그러면 2번에 중앙지적인 회의 가요. 가로 1번에 봐봐요. 중앙지정이 위원장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나와 있고요. 자, 근데 가로 3번하고 4번을 묶어요. 자, 가로 3번, 4번. 가로 3번을 별표 하나 넣으면 되겠네. 가로 4번은 뭐 큰 문제가 없고. 여기 한번 봐볼래? 지적위원회는 무슨 기관이에요? 심의 얼결기관.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볼래? 얼결 정족수가 나올 거 아니야. 얼결 정족수. 그러면 재적용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용 과반수 찬성으로 얼결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 얼결 정족수라고 그러거든.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 나올 게 없어요.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가로 5번과 관련돼서 위원장이 중앙진의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 시 장소 및 심의한 건은 징그럽게도 출제되네. 오는 자, 5 동그라미 5일이야 7일이야 5일. 여기 우리 봐봐요. 우리 중개사법에서 정책심의위원회 배워야 안 배워요? 배우죠. 며칠이에요? 그땐 7일이야. 그래서 요거는 특이하게 5일이야. 그래서 요걸 자꾸 5일을 며칠로 장난쳐요? 7일로 장난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서면 줄잖아요. 자, 서면이 되게 중요해. 자, 그러면 서면, 그건 항상 요 부분에 대해서 그 밑에다 하나 써봐요. 서면으로 나오느냐, 구두로 나오느냐. 자, 그러면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줘야 돼. 자,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구두라는 것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만 통지할 수 있다? 서면으로. 그래서 거기 가로 5번 앞에다 써요. 그래서 5일에서 5자하고
서면에서 서하고. 한번, 요거 이제 한번 읽어봐요. 오서, 그죠? 5일 서면. 항상 그 자리를 잡고 정리해두면 돼. 자, 나머지는 이제 출제될 게 없고. 자, 2번, 3번, 읽어봐도 큰 문제가 없고. 자, 4번, 지방제도의 구성이 나와요. 자, 4번, 찾았어요? 요거는 이거야. 봐봐요. 시도에 뭘 떠죠? 시도에 무슨 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그래서 족부 심사관. 그러면 5번에 중앙지적위원회, 중앙 동그라미. 자, 중앙지적위원회는 그러면 족부 뭐 하죠? 재심사. 특히 몇 번이 가장 중요해? 바로 3번. 자, 재심사 찾아서 줄을 딱 끊으라고. 근데 가로 1번 뺀 나머지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죠. 그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 만약에 여기 봐봐요. 만약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만이죠. 그러면 적부심사 등 그랬다면 뭐 따로따로 외워야 되지만 요거는 적부 뭐만 하죠? 심사만. 요거는 적부, 재심사 등. 그러면 등은 뭐 읽어만 놓으면 돼. 그러면 1번, 가로 1번 보니까 뭐예요?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자, 지적 청년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가로 4번은 지적 분야 청년 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5번에 지적 결자의 영업 정지, 처분 및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요거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읽어놓으면 돼. 그래서 요걸 자꾸 강조를 해요. 여기 읽어봐요. 지방지적은 적부 심사만. 요거는 적부, 재심사 등. 나머지는 그냥 읽어놔. 그러면 이제, 자, 과거에 출제된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중앙지적인 심의 의결 사항이 아닌가. 자, 그래서 요거 4개를 갖다 집어넣고, 축적 변경에 관한 사항. 정답은 축적 변경에 관한 사항이네. 축적 변경은 우리 읽어봐요. 축적 변경 위원회에서 하는 거야. 위원회에서. 그래서 우리 지적 파트에서 그러면 위원회가 3개가 나온다. 그 정도만 이번 달에 감을 잡아놓으면 돼요. 축적 변경 위원회. 지적 정량 적부 심사를 하는 데가 어디에? 지방 지적위원회. 재심사는 어디에서? 중앙 지적위원회. 그러니까 요 정도만 열어놓으면 돼요. 나머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제5절이 나오네요. 제5절. 지적 정량 적부 심사 절차. 여기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거기 위에다가 요거 한번 써봐요. 좀 약간 조그맣게 써서, 자, 그러면 조그맣게 써가지고 이렇게 좀 가봐놔요. 자, 청구인이 있네. 자, 청구인. 이거네. 그렇죠? 이걸 이제 말을 풀어 헤쳐놨다고. 자, 지방지적위원회는 그러면 뭐예요? 적부심사예요? 재심사예요? 적부 써놔요. 적부심사만. 그렇죠? 뭐 중간중간에 이제 기관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기간을 그러면 한번 써보자. 일단 청구인이 누구냐는 좀 이따 살펴볼 거고, 청구인이 뭐예요? 청구인은 시도지사를 거쳐. 자, 시도지사를 거쳐 얘한테 청구합니다. 그래서 얘를 거쳐서 이렇게 청구해. 그래서 여기다 써요. 거쳐. 그렇죠. 격려하라는 거야. 격려하라.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는 송부 30일이라고 써요. 30일. 자, 날짜가 이제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60일, 심의얼결 60일을 이제 송부를 해서 자, 60일에 심의얼결을 결정을 해야 돼. 중차사안은 30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결정을 했으면 어때? 자, 그러면 얘한테 통지해줘야 되겠죠. 송부해줘야겠죠. 그래서요. 지체 없이네. 지체 없이. 자,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한테 얘한테 지체 없이 이제 보내서
보내서 그러면 청구인한테 통지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써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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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그러면 요거만 이제 밑줄을 딱 하면 우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 그러면 이제 재심사 청구는 아주 간단해. 자, 여야한테 이제 가. 이제 누구한테 갈까요? 즉,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공개하겠죠. 그거 하나만 잡으면 나머지는 다 준용한다라고 나와. 준용. 그대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준비됐나요? 없어. 그러면 제일 능력, 그러면 제일 한 사람은, 자, 그러면 문제 나올 때 지적정량 적부 심사 절차가 다른 거. 그러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센서를 잡아요. 지금 30일 있어, 없어? 있어요. 60일. 있어요. 30일. 있어요. 뭐예요? 7일 있죠. 그러면 15일이 있으면 정답이네. 그러니까 벌써 틀린 것 그러면 요 숫자를 보고 15일 그러면 그렇게도 찍어 나간다고. 그건 못 외우겠다면.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찾아서 그러면 딱딱 줄 한번 쳐보자고. 자, 청구권자 줄 쳐놔봐요. 토지 소유자. 자, 이해관계인 줄 쳐놔봐요. 자, 지적정량 수행자 줄 쳐놔요. 특히 지적정량 수행자도 자,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자, 과거에는 지적정량 수행자는 자, 청구인이 아니었어. 그래서 몇 년 전에 추가가 된 거야. 지적정량 수행자 조심해 놓고요. 자, 청구 방법이 있고, 그러면, 가로 3번에 이제 심사 및 처리 절차가 있어. 자, 그러면 거기 1번에 해부 동그라미. 끝에서부터, 기억부터 읽어요. 해부해야 된다. 그래서 해부. 해부. 두 번째 줄 해부 찾았어요? 요거는 끝에서 거꾸로 읽어 들어가요. 해부 며칠? 30일. 다시 해부 며칠? 30일.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세부 30일이죠.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2번. 얼결. 끝에 줄잖아요. 두 번째죠. 심의 얼결 동그라미. 심의 얼결 며칠? 60일. 자, 다만 동그라미. 자, 중대사항은 연장 30일. 연장 30일. 자, 동그라미 2번에서. 자, 심의 얼결은 며칠이에요? 60일. 연장은 30일. 연장 가능합니다. 자, 3번에 송부 줄잖아요. 그러면 송부는 뭐예요? 지체 없이 찾아서 줄 거나요. 자, 통지 7일 찾아서 줄잖아요. 자, 재심사 청구 며칠? 90일. 자, 재심사는 누구한테 청구하죠?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빠지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빠져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재심사 청구 기간은 며칠? 90일. 90일 지나면 확정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90일 이내에 해줘야 돼. 재심사 청구는. 그러면 나머지는 똑같아. 똑같아요. 요거 봐봐요. 자, 요거만 바뀌죠.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지적위원회만 바뀌죠. 그러면 해부 며칠? 30일. 심의얼결 며칠? 60일. 연장 30일. 읽어봐요. 지체 없이. 통지 7일 거죠. 이럴 것도 없어, 사실. 그러니까 시험이 왜 이렇게 많이 출제돼?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것은 아까 틀을 잡아놔야 돼. 자, 시도 뭘 두죠? 시도, 지방지적위원회, 적부, 심사만. 자,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 적부, 재심사 등. 자, 마무리 됐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자, 지적청량과 관련돼서는 완벽하게 빨리빨리 숙제해서 모의고사 볼 때마다 세 문제씩 나오거든. 그러니까, 세 문제 분방은. 배울 것도 없어. 그러면 자기가 감각 잡아놓고, 뭐에 계속적으로 암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우리가 해주시면 돼. 그래서 지적청량, 지적도 빨리빨리 해주세요. 그러니까 서둘러. 조금만 서둘러도. 그러면 조금만 서둘러도만 뭐라는 거예요? 서둘러 놓으면 좋아.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11월 달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자, 미루지 마라. 뭐부터 잡아라? 쉬운 거부터 먼저 잡아라. 쉬운 거부터. 쉬운 거부터 먼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쉬운 것은 미뤄놔요. 그래서 중개사법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야. 2차 하는 사람들이. 중개사법이 쉽기는 해요. 근데 만약 결론은 애워놓으면 쉽기는 하는데 나중에 미뤄놓는다고. 그러면 형님들이 나중에 뭐예요? 중개사법 문제 풀어면 암기도 많은데 미리미리 해놓으라고. 미리미리. 자, 공법은 초창기에 뭐만 해놔요? 국토교통, 국계법. 국계법하고 농지법만 해놔. 그 두 개만 하면 까락 넘길 수 있거든.
국계법. 국계법이 12문제 출제되고 농지법 4문제니까 즉 토탈 14문제거든. 그러니까 나머지는 수업 들어가면서 자꾸 반복 수업 들어가면서 길을 열어놓으라고. 그래서 국계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그 다음에 뭐 농지법 요것만 해놓으면 돼. 그러면 우리 봐봐요. 공시법은 빨리 뭐부터 잡아? 지적 파트. 그래서 지적 파트가 점수가 안 나오면 뭐예요? 자꾸 자신감을 잃거든. 그러니까 쉬운 거부터 자꾸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거부터 먼저 잡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적 파트는 그래서 미리미리 정리가 완료됐어요. 미리미리 해줬습니다. 그 정도만 딱 해서 체크해 놓은 거 잘 숙제해두면 마무리돼. 자, 그러면 그 밑에 77페이지 가봐요. 자, 77페이지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등기법, 기초를 잡아야 돼. 기초 잡는 게 힘들어. 민법도 기초 잡는데 힘들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하나 잡아요. 써봐요. 자, 써놓고 설명할게요. 물건의 특질. 자, 일단 물건의 특질을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돼. 물건의 특질이라는 것은 뭐예요? 물건의 특수한 성질이라는 거야. 특수한 성질. 자, 이거는 무조건 해와야 돼. 물건의 특질. 이 물건의 특질은 물건법 총칙 부분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등기법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거든. 자, 물건의 특질 그러면 배타성. 배타성 그러면 써요, 이제. 자, 절대성이 있는데, 자, 우선적 효력.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자, 물권적 청구권. 자, 물권적 청구권.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절대성은 뭐예요? 그러면 읽어봐요. 우물이네. 그렇죠, 우물. 우선적 효력. 자, 채권하고 물건이 싸우면 누가 이겨? 물건이 우선한다. 그러면 언제나 물건이 우선한다. 그때 X. 그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안. 뭐예요? 임차인 채권이 우선하거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임차권이 있어. 자, 임차권이 아니라 점유권이 있네요. 자, 점유권, 물건 중에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자, 점유권은 어때? 우선적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우선적 효력이 없다라는 것은 점유권은 결론적으로 등기 능력이 없다. 등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맞춘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건이죠? 점유권이죠. 점유권은 그럼 물건이야, 채권이야? 물건이잖아. 물건은 그러면 모두 등기 능력이 있다. 어때? X. 자, 지문이 하도 고난도야. 우리 지문 자체로는. 그러니까 이거부터 기초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우선적 효력, 그러면 요게 이제 또 물권법에서 매년 직관적으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선적 경권, 물권적 정권. 요거는 미리, 요거는 별표가 5개짜리야. 그래서 특히 등기법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요 물권적 정권은 토탈 뭐예요? 합치면 3문제가 출제돼. 물권적 정권 자체가 3문제가 출제된다. 자, 그러면 물권적 정권은 뭐예요?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정권, 공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 등기 청구권은 물청과 재청이 있거든. 그래서 이 물권적 정권은 그냥 나온다 생각하면 돼. 무조건. 민법하고 등기법에서. 그래서 요게 이제 3문제 출제되고. 자, 배타성은 그러면 봐봐요.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일물, 일간주의.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거든. 이게 원칙이야. 원칙.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자, 예적 측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그게 바로 용익물건이야. 용익물건이 그 학년의 민법에서 출제됐거든. 용익물건은 뭐예요? 일물일건주의 A야. 그러면 토지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다음 중 토지 일부에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골라라. 그래서 이게 작년 민법 문제야. 그러면 여기 보면 용익물건 또 뭐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집합건물. 집합건물. 자, 집합건물은 그러면 집합건물은 대체적으로 뭐가 있죠? 아파트. 그 다음에
다가구, 아니죠. 다세대, 연립주택. 네. 그래서 우리 집합 건물은 늘 출제되고 있습니다. 집합 건물은. 자, 배타성 그러면 또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 배타성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일물일건주의. 또 하나는 뭘까요? 공시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공시. 자, 공시라는 것은 밖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부동산은 뭘로 보여줘요? 등기. 동산은 인도. 그래서 과거에는 동산도 많이 출제됐는데 거진 동산은 많이 출제되지 않아요. 그러면 봐봐요. 부동산과 동산은 어때요? 공시력은 있어 없어? 있어. 공시 방법은 차이가 나타나죠.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 그래서 여기에다 법 붙여봐요. 법. 자, 그래서 이제 찾아냈네요. 부동산 등기법. 그죠? 부동산. 이거 찾아내려고 부동산 특징을 잡아낸 거야.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은 그러면 뭘 잘해야, 뭐예요? 뭘 잘해야 돼요? 물권법을 잘해야 돼. 물권법.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봐요. 제가 원하는 것은 항상 문해력을 확보하고 응용력이 발생하려면, 요거 읽어봐요. 이거 읽어봐요. 잘 됐어. 요거 읽어봐요. 됐어. 요거 읽어봐요. 됐어. 이렇게 공부가 돼야 나중에 문제를 풀 수 있는 문해력이 확보돼요. 우리 민청에서 봐봐요. 민법 총칙에서 봐봐요. 읽어봐요. 목적, 성립, 요건. 읽어봐요. 효력 요건. 그렇죠. 효력 요건. 효력 요건. 그럼 담정 효력 요건이 아닌 거 성립 요건을 집어넣잖아. 문제 행태가. 그러니까 지금 뭐 안 되는 사람은 고지고식대로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요걸 읽을 때 뭐예요? 요걸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돼. 그러면 물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읽어봐요. 절대선임, 절대권이면서 보자 배타적 권리다. 이제 활용만 해먹으면 되는 거야. 활용만.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방식을 배우라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올해 작년 천호동에서 뭐예요? 제일 보람 있는 것은 자, 중앙반에서 동차학경한 사람이 공부하는 요령을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그래서 다른 자격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몇 분이? 여자 한 분,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은 간평 준비할 거예요. 작년에 동차학경한 사람. 그래서 동작. 그분도 처음에는 점수가 안 나왔어요. 점수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은 다 똑똑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공인중개사만 끝날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부동산과 관련돼서 블루칩 자격증이 3개가 있어요. 4개 정도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공인중개사, 두 번째는 주택관리사. 근데 요즘 주택관리사는 취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또 불렀지? 요 앞에 있죠. 법무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정평가사. 감평이라죠. 감평. 지금처럼 감정평가사 따르면 나중에 좋아요. 어차피. 자,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통일이 됩니다. 통일이 되면 어때요? 자, 북한의 땅을 감평을 해야 되거든. 모든 법체계는 법체계는. 자, 그러면 만약에 자녀분들을 좀 고민이 있다. 그러면 제일 보낼 거는 어디로 보내야 돼? 법원으로 보내야 돼. 법원직 공무원. 앞으로 통일은 법원 남쪽으로 통일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나중에 법원이 모자라. 나중에 법원직 공무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법원직 공무원을 많이 봐야 돼. 법원직 공무원으로. 법원직. 자녀를 만약에 공무원 만들고 싶으면. 근데 행정직 공무원은 만들지 마세요. 누가 다 해요? 로봇가, AI가 다 해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법원직 쪽으로. 그렇게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법원직 공무원이 요즘 괜찮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또 하나 있어요. 남북이 통일되면 중개사가 어디로 가? 북한으로 가야지. 그죠? 그러면 만약에, 남북이 통일되면 중개사, 논하는 장사고, 또 하나는 감정평가사, 얘네들 논하는 장사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따라 그런다면 법무사, 법무사가 아니라 감평,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안 망합니다. 저 안에. 딴 장치는 다 망하고 있어요. 변호사도 뭐예요? 변호사도 다 망하고 있어. 1년에 3,000명이 배출이 되거든. 3,000명. 그래서 저한테 변호사가 저한테 왔어요. 강의 좀 시켜달라고. 강의. 근데 강의하고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강의는 속된 말로 뭐예요? 짬밥이야. 짬밥이에요. 속된 말로 짬밥이라. 자, 그래서 항상 공부하는 요령을 배우라고.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제 요거 뭐 나왔어요? 우선적 혈액. 읽어봐요. 절대성. 요거 읽어봐요. 베타성. 그렇죠. 자, 그러면 점유권은 우선적 혈액도 없고 베타성도 없어. 결론. 점유권은 듣기 능력이 없다. 자, 점유권하고 그러면 점유권은 베타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소유권을 배척을 안 해. 그럼 소유권하고 점유권은 친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결론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자, 요거 뭐예요? 요거. 여기 제가 소유권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 베타성도.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점유권도 현재 상태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 191조 4항에는 뭐예요? 3항에는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거든. 안 한다. 자, 그래서 이제, 봐봐요. 이걸 활용을 해먹는 뭐예요? 제가 해워달라는 거 몇 개 없어. 활용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 활용법을. 그러면 여기 이제 등기법 우리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웠어. 자, 물건의 특징. 그러면 저희가 딱 머릿속에 체계를 잡아놔야 돼. 자, 두 번째는, 자, 밑에다 하나 써요. 물건의 종류라고 써. 민법상 물건의 종류. 자, 물건의 종류는 출발을 이렇게 한다는 걸 잡아라고. 물건의 종류. 자, 그 다음은 뭘로 끊어요? 두 가지. 점유권. 써놓고 설명할게요. 작년에 자꾸 쓰면 설명하니까 선생님 빨라요 이런 사람이 많아서. 자, 안 쓴 사람은 뭐예요? 안 쓴 사람은 써먹고 써져 있는 사람은 애우고 있고. 자, 그러면 점유권과 뭐가 있어요? 본권. 본권에는 뭐가 있어요? 소유권. 자, 이렇게 해서 자, 따로따로 외우지 말고요. 그러면 용익물건, 자, 좀 추가를 할 거고, 담보물건, 민법상 물건의 종류. 몇 종류예요? 일단 8종류예요. 거죠. 아까 지적증명이 대상 몇 개? 13개. 그러니까 13일에 금요일. 이렇게 자꾸 생각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점유권. 자, 점유권은 그러면, 점유권은 물건이네요. 그렇죠? 읽어봐요. 본권. 자,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예요. 그러니까 우선적 혈액과 배타성이 없어. 점유권은 결론. 등기 능력이 없다.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 사실상 지배는. 자, 그러면 이거 읽어봐요. 사실상 지배에 대한 정당한 권리. 이거 뭐라고 그래요? 본권이라고 그래요. 본권이야. 자, 본권이에요. 자, 도둑놈이 자전거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점유권은 있어, 없어? 있어. 본권은 없다. 그걸 생각하면서 연착을 하면서. 자, 소유권은 그러면, 소유권은 뭐 읽어봐요? 본권이면서 읽어봐요. 물건이네. 그렇죠. 자, 점유권은 그러면 소유권은 211조에 뭐라고 나눠냈어요? 사용, 수익, 처분. 자, 최근에 문제가, 그러면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뭐 읽어봐요? 처분, 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소유권은 세 가지 권능을 가져 있어야 소유권이야.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고. 완벽해요, 안 완벽해? 완벽하죠. 그래, 완전 물건이라는 말을 써주기도 해요. 그래서 소유권은 완전 물건이니까 써요. 우리 등기부에 각부 사항란에 기록이 돼 있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소유권은 그러면 읽어봐요. 요거 읽어봐요. 용익 물건은 그럼 뭐가 있죠? 지전, 그죠? 우리 집사람도 뭐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것도 못 외워서 뭐예요? 지지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 쭈쭈전이야. 그래서 쭈쭈전이야. 그죠? 자, 그럼 읽어봐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죠? 자, 담보물건은 뭐예요? 이제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 저당권. 이거 직권이에요. 이거 뭐예요? 질권, 이거는 저당권. 민법에서 시험범위에 제외되는 것은 질권은 제외돼. 왜 질권은 제외될까요? 부동산이 아니니까. 그러면 질권은 그러면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이라는 게 있어. 권리질권. 근데 등기법에서는 간접적으로 시험범위입니다. 자, 저당권 뒤에 특수저당이 하나 붙어 있어. 근저당권이죠. 일단 민법상으로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몇 개? 8개다. 이왕이면 이렇게 오지 말고 봐봐요. 점유권, 소유권, 읽어봐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오지 말고 체계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채권 문제야.